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24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간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7월 FOMC를 시작으로 유럽 중앙은행 ECB와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결정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골드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이란 기대 속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국제에너지 포럼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하반기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7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수치 역시 예상치와 이전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유로존이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김희정입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연준의 7월 FOMC 정례회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오늘 저녁 기준 패드워치는 무려 99.8%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연준이 금리 인상 종결 신호를 언급할지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중단 여부에 뉴욕 증시뿐 아니라 달러 환율, 국채 금리, 국제 유가와 금값, 그리고 가상 암호화폐까지 국면 전환의 기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경원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선경원 마스터입니다. 자, 시장은 지금 FOMC를 주목을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나스닥 미국 시장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와 함께 롱 포지션 가는 그리고 수익 잘 내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맞아서 또 7월 FOMC를 앞두고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추세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단타 전략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댓글 또는 오픈톡방 통해서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것처럼 5일과 미니 S&P 500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골드와 함께 그 외 환율까지 파란불 켜며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먼저 오늘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나스닥 현재 0.2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5,50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출발세입니다. 현재 일단은 22시 30분에 개장한 이후에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면서 이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준이 계속해서 FOMC 0.25%포인트를 상승할 것
것이라는 이 기대감과 또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 역시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하락폭이 커져갈지 다시금 상승 전환할지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 다음으로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일 1.1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7.99달러 선까지 터치하면서 22시 54분경에는 최고가 78달러 선을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국제 유가는 다시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 석유 재고가 감소를 했고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 데다가 중국의 원유 수입까지 급증하면서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들이 국제 유가를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급 부족 이슈까지 있는 가운데 유가의 앞으로의 방향성 80달러 선을 뚫고 넘어갈 수 있을지가 체크 여부일 텐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그 포인트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0.26%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1961.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장의 상승폭을 뒤로하고 지금은 소폭 약보합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FOMC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힘을 쏟기에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5%가량 하락하면서 1.11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인데요. 이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두고 기대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이 골드에 이어서 유로 역시 오늘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는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0.35%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지수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을 맡아서 이 주요 상품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 방송 중에 함께 시청자분과 공략해 볼 수 있는 그 상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공략할 그 상품과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나스닥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요즘에 나스닥이 가장 활발하고요. 사실은 나스닥이 굉장히 좀 정직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 거두절미하고 500의 매도 MIT 일단은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의 매도 MIT입니다. MIT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500의 매도 MIT라는 것은 이 지금 507, 50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00에 왔을 때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500 라인에 왔을 때 여러분들 매도 들어가시는 전략 쌓으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손절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익절도 10포인트 이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일단은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 자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오늘도 일단은 기법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수렴 구간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오후장부터 7시부터 수렴 기간이 오후 7시부터 수렴 구간이 굉장히 좀 긴 상태에서 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고 오늘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오늘의 고점에서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긴 장대 양봉 있죠?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페이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올리려다가 지금 페이크를 줘서 긴 꼬리 일단은 만들고 다시 큰 하락을 일단은 주고 있고 네.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FOMC가 금리를 0.25% 올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상승은 어떤 상승이었나요? FOMC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시장 참여자들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이제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지금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에서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9월 금리 인상
종료설이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 16,000포인트까지 올랐었죠. 16,000포인트까지 오르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지금 FOMC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12월 안으로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12월에는 아마 안 올릴 거예요. 전통적으로 12월은 올리지 않는 날입니다.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 한 번 더 남은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시점은 굉장히 좀 낮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보다는 오늘 매도에 배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따가 한번 결과 어떻게 됐는지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으로 나스닥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도 전략이 전반적으로 유효한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진입가 15,500포인트 주셨고요. 익절과 손절 각각 10포인트 걸고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이 매매와 거래에 유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 상품 함께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5일부터 골드까지 오늘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 현재 1.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이 78달러 선을 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현재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5일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오늘 매수 전략을 쓰는 게 좋아 네. 보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오늘 5일 매수 전략 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5일이 과연 79달러, 80달러를 넘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좀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 5일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봉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80달러 여기 오늘 굉장히 많이 든다. 10% 넘게 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78달러 가고 있고요. 자,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8달러 선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2주 전에 73.80달러입니다. 73.80달러에 제가 매수 전략 일단은 드렸는데 이게 한 300틱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자, 73이면 지금 한 500틱 이상 가야 되는데 300틱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월물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오버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은 오버롤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300틱 수익에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자, 일봉을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 11월부터 그어드린 라인이 있었죠. 네, 그 박스권 라인을 네네,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기억 잘 하시고요. 네네. 자, 박스권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맨 밑이 11월부터의 박스권 매매,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맨 밑이 뭡니까? 5월부터의 박스권 매매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지금 6개월가량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뚫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뚫고 자, 제가 73.80달러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목의 상한선이었습니다. 일목 상한선이었고요. 일목의 상한선 73.80달러를 정확히 지지하고 5틱 차이로 지지를 했습니다. 73.85까지 왔어요. 73.85를 지지하면서 다시금 500틱 이상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공간이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보이시죠? 83.53달러, 83달러까지 보이시죠? 네, 그럼 새로운 좀 박스권의 돌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아까운 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73.80달러의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 네. 저도 물론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월물이 바뀌어버려서 300틱 수익으로 그냥 포기를 해야 됐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73.80달러에 전고 라인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여러분 1000틱입니다. 1000틱. 1000틱이면 혹시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금액으로 또 환산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신뢰는 뭐 전혀 안 돼요. 금액 환산은 한 틱당 가치를 한 12,000원 정도 본다라고 하면 1,200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쵸. 그런 수익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아쉽게 됐고요. 네, 이 자리는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자,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 선을 뚫었죠. 제가 이렇게 대충 그어드리면 이 라인들을 일단은 좀 예쁘게 하겠습니다. 이 라인들을 일단은 좀 뚫고 갔기 때문에 전고 라인이죠. 83달러 이 라인하고 이 라인입니다. 여기서 한 82달러 후반 정도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쭉 가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겠죠. 네. 10번에 한 2번 정도는 그냥 쭉쭉 갑니다. 어떤 이슈에 따라서 어떤 세력들의 끌림에 따라서 쭉쭉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은데 자, 대신 뭡니까? 이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그렇죠?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가셔야 되느냐? 자, 눌림을 줄 때 항상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83.53달러 전고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 신세계 리턴즈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의 영역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 시황과 매매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항상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샀다가 물리십니다. 그렇죠? 항상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똑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번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네. 7월 31일부터 7월 31일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한 4,000명 정도 보셨던 네. 해외 선물 이주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교육 내용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7월 말부터 일단은 오픈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방 분위기 적응하시고 7월 말부터 교육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교원 마스터님과 함께 5일에 대한 앞으로의 이 새로운 박스권 어디까지 상방 룸이 남아있는지 함께 체크해 봤고요. 네, 7월 말부터는 선교원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2주 완성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방송 중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나의 해외 선물 거래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함께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작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도 함께 처음 시작하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교육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장에서 이 빨간불을 켜기에는 FOMC를 앞두고서 이 달러의 강세가 이 골드의 상승 전환을 막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매매 전략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요? 일단은 골드도 매도 보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보다도 조금 더 소폭 상승했을 때 매도 전략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봉부터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일봉부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네. 분봉 일단은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수년간 5분봉을 지금 써왔습니다. 골드는 5분봉을 일단 써왔는데 네. 요즘에 골드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죠. 예,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고 요즘 상품이든지 지수든지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조금 길게 보시는 것보다 조금 짧게 보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차피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골드 분봉 바뀐 거는 일단 아시는데 골드가 5분봉에서 3분봉으로 일단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3분봉으로 3분봉. 네네. 네. 제가 거의 모든 상품 지수들을 3분봉으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네. 골드만 지금 수년째 5분봉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봉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트 세팅하실 때 3분봉으로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고 성적은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 보면서 자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일봉 먼저 보셔라. 일봉을 먼저 보셔야 방향성과 어떤 타점에 대한
그런 자리를 일단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숲을 먼저 보자라는 네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자, 일단 골드를 보시면 매도 추세로 쭉쭉 이어졌었죠. 여기서 제가 연필로 매도 추세 지금 쭉 이어지다가 네.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매수 추세로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목선입니다. 일목그물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선들이 있거든요. 일목그물대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일목은 여러분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거래량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기법에서도 일단 나오는 건데요. 일목선들은 어떤 청산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게 일단 굉장히 좋다. 청산과 진입 라인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뭡니까? 일단은 반등 나올 수 있고 이곳에서 저항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뭡니까? 지지를 받아서 반등 나온 다음에 또 한 번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른쪽 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일목선을 닫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빠지고 있죠. 네. 굉장히 좀 정직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 기술적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이 흔드는 장, 횡보장, 박스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평선이나 아니면 일목이나 기준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들을 굉장히 잘 맞고 내려오는 습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장, 박스장, 횡보장, 분봉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분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기준선에 의한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단기 전략으로는 일단은 유효하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봉 전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강조를 드렸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고 22시 30분 지나면서 지금 추세를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21선 이평선에 의한 매매 혹은 일목선에 의한 매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선호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제가 좀 짚어드렸을 건데요. 21선에서 매도 전략, 64.0 정도의 매도 전략 일단은 이것도 유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지나갔죠. 지금 원래는 64.0에서 매도 대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쭉 밑으로 약 30틱 정도 순간적으로 한 6분 만에 내려오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일 건데 자, 이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되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고 차트가 다시 한번 어떻게 5일선과 21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5일선을 맞고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21선을 맞고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일목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목선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기준선을 통한 이평선을 통한 이런 매매 전략을 쓰시는 게 박스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하다. 단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예, 한두 번만 일단은 쓰시고요. 네. 한두 번 쓰신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자, 선이라는 것은요.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선이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은 뚫리라고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네. 한두 번 정도만 이평선, 기준선, 일목에 의한 대기 매매를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추천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맞소님, 제가 이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만약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하다가 예를 들어 골드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일목 안에서만 캔들이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골드를 더 거래하고 싶더라도 그 2주 정도는 관망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네. 계좌를 2개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자, 저는 항상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준비돼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단타도 중요하고 해외 선물은요. 우리가 이제 스윙 매매라고 하는 거 한 일주일 정도
놓는 이런 수익 매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계좌를 한 개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단타든지 스윙이든지 한 개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좋은 단타 자리가 나와도 내가 스윙에 지금 포지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단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좌를 두 개 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 하나는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 너무 장기는 안 돼요. 월물 때문에. 스윙 전략,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시는 이런 거를 제가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이 골드 함께 체크해 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선경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7월 말부터 이 해외 선물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모두 그런 강의와 이 이벤트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셔야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전략과 기법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선경 마스터님께서 이 스윙으로 나스닥을 통해서도 굉장히 수익을 내주시지만 항생에 대한 이 공략, 전략도 엄청납니다. 항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차트 먼저 보고 싶은데요. 이 현재 최근에 이 항생이 굉장히 진입하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경기를 좀 살려보려는 이 의도 섞인 발언들, 이 뉴스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는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생 어떤 전략 살펴봐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생은 지금 대응의 영역이다. 무조건적인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건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달에 딱 한 번 손절 있었습니다. 30틱 딱 한 번 손절이 있었고요. 지금 연승을 일단은 좀 달리고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기본적 분석 일단은 조금 들어가 볼까요? 항생이 중국에서 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고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지수는 어때요? 지수는 차트 잠깐,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자, 고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부양책을 발표하는데 왜 고점이 낮아질까? 이거는 제가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생에 관한 것은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말 특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항생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부양책을 내놓기는 내놓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한 부양책을 한 번도 지금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뭐 발표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생하시는 분들? 대출금리.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리 동결했어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출금리하고 지급준비율 두 가지를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거든요. 대출금리 그렇게 동결시키거나 찔끔찔끔 내려서는 안 된다. 지급준비율 굉장히 대폭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시장에 돈이 원활하게,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폭의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 예를 들면 저번 주에 발표된 기업의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양책을 발표하려면 대출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져다 쓰고 그 돈이 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월급으로 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인민들의. 그렇죠? 자, 그러면 대출금리를 대폭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환호성을 지르고 지수가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대출금리를 동결해버렸어요. 지급준비율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지준율은요, 여러분 원래 7월 달에 낮췄어야 됩니다. 대폭 낮춰야 되는데 지금 7월 말이 다 가고 있는데, 다 되고 있는데 지준율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지금 뜬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요구할 만한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희망이 없는 거죠.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 없어요. 항상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줍니다. 그렇죠? 눌림이라는 걸 주고 오르고 내린단 말이에요.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난주에 대출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내려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수익을 냈습니다. 왜?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항생은 완전히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야지, 매수 매도를 들어가야지 예측 게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일단은 매수 전략, 내려가면 매도 전략인데 큰 그림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큰 그림은요, 차트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기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한다. 그래서 던진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큰 물줄기는 뭐겠어요? 아직도 매도 전략이 일단은 유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분봉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오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로 전략 짜시면 큰 수익 받고요. 오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매도로 전략 짜시면 됐었습니다. 근데 반등 그렸죠? 반등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드바이스를 좀 하나 드리면 오전장에서 끝내셔야 돼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까지가 오전장이거든요. 네. 오전장에서 일단 끝내셔야 됩니다. 오후장은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전략 세우셔서 물론 이제 전략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예,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전략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요. 전략 세우셔서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항생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 본격적으로 7월 말부터 시작하는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2주 완송 프로그램 교육까지 함께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자세한 오픈톡방 참여 방법 그리고 현재 미증시 시세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선경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어저께 일요일 밤 10시에도 주말 특강을 했는데 네. 제가 항상 주말 특강 하고 있죠. 그렇죠. 일요일 날 밤 10시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주말 특강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기법이 노란톡방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렴과 발산, 예. 수렴과 발산 제가 기법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꿈에 고점 매도, 그죠? 고점 매도, 네. 저점 매수, 저점 매수를 현실화시킨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도 현물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가격과 뭐 이평선 그리고 어떤 차트의 모양 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은요 항상 어떤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떤 한 점에서 만나고 발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일단은 좀 표현을 해보면 네. 어떤 가격이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평선이든 어떤 가격이든 어떤 파동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어떤 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 점에 우리가 이제 키스라고 표현을 하죠. 맞닥뜨립니다. 네. 자, 이거 일단은 가격이라고 일단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가격의 어떤 한 점의 가격에서 만나고 이 가격에서 우리가 빅뱅처럼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수렴의 구간. 수렴의 구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에너지의 응축의 순간이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나서 뭡니까? 그 에너지를 매수 방향 혹은 매도 방향으로 발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분봉 차트입니다. 길게 놓고 일단은 보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뭡니까? 매도 쪽으로 발산을 했고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발산을 했고요.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발산을 했죠. 그리고 긴 수렴 구간 발산을 얕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산을 했습니다. 밑으로. 자, 수렴 구간이 있었고요. 발산을 했고 그 다음에 쭉 뭡니까? 수렴 구간이 길게 돼 있습니다. 발산, 수렴, 발산. 자,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여러분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떤 것이 수렴 구간인지 그리고 이 수렴 구간을 지나서 어떤 것이 발산의 구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필요하신 것은 뭡니까? 수익이죠. 수익입니다. 자, 그럼 수익에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두 번째가 뭐예요? 진입 타점이에요, 진입 타점.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진입 타점을 1번에다 두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방향성입니다. 선물은 방향성이거든요. 자, 수렴과 발산에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선을 좀 하나 그어드렸죠? 어떤 한 점에서 파동이든 가격이든 이평선이든 모입니다. 저는 가장 단순하게 이거를 5일선과 21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한 점에서 모이고 여기에서 발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수렴의 끝자락 혹은 발산의 시작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선점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게 바로 제가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법이다. 저는 많은 전문가님들이 쓰는 그런 이제 수식들, 지표들 많이는 저는 안 씁니다.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식과 지표들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특히나 초보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차트 보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요. 딱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양봉과 음봉, 그리고 5일선과 21선. 요 딱 4개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일단 해볼까요? 자, 방향성은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 5일선과 21선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5일선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지역이고, 그렇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되죠?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뭡니까? 데드 크로스 지역이죠. 데드 크로스 지역.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는 매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매도 방향성을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늘려서 조금만 보고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곳에서 보자. 네. 네네. 이런 곳에서 진입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네. 캔들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 보시면 돼요? 매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눌림이라고 보고,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입니다. 네. 골든 크로스 지역이에요. 매수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매수 보시면 되는 거다.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 보죠. 이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요? 지금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니까 뭡니까? 데드 크로스니까 뭐예요? 매도 포지션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에 대한 고찰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방향성을 봤으니 타점을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법, 방향성에 대한 고찰, 그리고 타점에 관한 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내일 아침에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선경 마스터님께서 이 주요 상품들을 매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수렴과 발산이라는 실전 노하우 전략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골든 크로스일 때 매수, 데드 크로스일 때 매도라는 이 기본기 잘 익히셨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교육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톡방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했던 전략,
시장 단타 상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단타 상품 주셨고요.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가 15,500포인트에서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익절과 손절 모두 10포인트 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은 처음으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500라인이고 살짝 건드린 다음에 일단은 위쪽으로 뻗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장이에요. 네. 흔드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갭을 메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 다음에 밑으로 빠졌죠. 자, 밑으로 빠진 요것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갭을 메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갭 메우기가 바로 들어가서 10포인트 손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향후의 대응은요. 자, 차트를 제가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뭡니까?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구간. 그렇죠. 에너지를 좀 모으는 그렇죠.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페이크를 줬다가 밑으로 일단은 발산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부분은 뭡니까? 매도 포지션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봤던 거고 일단은 컷이 한번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매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만 매수 포지션은 아직 안 보시는 게 낫다. 결론적으로. 왜? 자, 여러분들 해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죠? 기다림. 기다림. 자, 여러분 보세요. 쭉 올라가는 어떤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는 이평선이 있어요. 자, 이평선의 각도와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보셨을 때 이거는 뭡니까? 매수 쪽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밑에는 매도 쪽으로 내려가는 포지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실시간 이평선을 보세요. 5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흡사. 5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은 거의 수평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21선도 뭐예요? 예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이렇게 수평으로 거의 내려가고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많이 여기에서 박스를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그려드릴게요. 매수를 보시려면 5일선과 21선이 이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쁘게 올라가나요? 거의 수평으로 맞닥뜨려져 있죠?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는 버리는 카드입니다. 버리는 카드. 기다리셔야 돼요. 어떨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평선이 이쁜 상태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지금 이 제 방송 끝나고 차트 갖고 계신 분들 보세요. 이쁘게 오르고 이쁘게 내려야 여러분들 수익도 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7월 FOMC 회의를 시작으로 유로존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7월 PMI 지표가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유로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님과 강의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